어떤 게 딱복일지 맞추면 되는데요. 네. 자, 백도랑 황도 중에 어떤 게 딱복일까요? 백도랑 황도 중에 딱복. 네. 백도. 땡! 그러면 어떤 게 물복일까요? 황도. 땡! 안녕하세요. 백인백원의 동규. 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이제 8월 제철 과일 복숭아 편을 함께 할 건데요. 그렇죠.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네. 복숭아 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탑 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복숭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도화살. 약간 도화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서론이 길었네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자, 비긴 타임입니다. 복숭아의 효능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숭아는요,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진대요. 부드러운 과육에는 구연산, 사과산 등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당류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비타민 A, C 등이 함유되어서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을 보호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완화에도 좋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복숭아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대본에도 없는 거를. 어떤 게 딱복일지 맞추면 되는데요. 네. 자, 백도랑 황도 중에 어떤 게 딱복일까요? 백도랑 황도의 딱복. 네. 백도. 땡! 그러면 어떤 게 물복일까요? 황도. 땡! 아니, 다 아니라고? 네. 정반대였어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둘 다 백도가 딱복이 될 수도 있고 물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황도 역시도 물복이 있고 딱복이 있습니다. 딱복과 물복으로 나뉘는데 그렇죠. 그게 그 딱딱함의 차이로 나뉘는 겁니다. 과육이 단단하냐 부드럽냐로 이제 딱딱이 복숭아와 이제 말랑이 복숭아로 나뉘게 되는데 딱딱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길게 생산이 되지는 않아요. 시기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복 같은 경우는 6월에서 10월까지 6월에서 10월. 좀 긴 시간 동안 나오고 딱복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2개월밖에 먹을 기회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게 시기에 맞춰서 딱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7, 8월에 좀 집중해서 많이 드시고 이제 나머지 기간은 물복으로 드시는 게 좋다. 물복을 저는 좋아하는데 네. 딱복을 먹었을 때 에이 뭐야 이게 딱복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딱복이 더 귀한 거였어. 네. 약간 이런 느낌. 딱복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오히려 딱복을 먹어서 감사하다. 그럴 수도 있죠. 딱복 네.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복숭아를 좀 전략적으로 드시면 좀 좋은 게 지금 우기잖아요. 그렇죠. 막 엄청 장마 오래되고 날 갑자기 뜨겁고 막 이러면은 물복 같은 경우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은 말랑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빨리 썩어요. 그래서 농민분들도 미리 따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후숙이 더 오래 걸리는 건데 딱복은 그래도 영향을 덜 받아요. 이 우기에. 그래서 장마철에는 딱복의 맛이 물복에 비해서는 더 좋은 경우가 많았고 다 장마가 지난 이후에는 말랑이 복숭아들의 당도가 확실히 좋아졌다. 딱딱이 복숭아 품종은 되게 많아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백도랑 황도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네. 안개 보면은 천도복숭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판매해봤을 때 제일 많은 품종이 사실 복숭아였어요. 수박은 크게 그냥 생산 지역만 달랐지 품종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다뤄본 사과. 그렇죠. 사과도 품종이 대표 품종들이 있어요. 맞죠. MB, 시나노골드, 네. 가몽, 양광, 뭐 기타 등등이 있죠. 좀 많이 기억나죠? 네, 좋아요. 근데 복숭아는 생긴 건 거의 똑같은데 이름이 엄청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 딱딱이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7, 8월에 나오는 딱딱이 대표적으로 경봉, 호기도, 대월, 대홍, 뭐 성백도 뭐 등등 정말 많은 품종들이 있고 물복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천중도, 그레이트, 미백, 뭐 그린 황도 등등의 품종들이 유통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현장에 가셔서 구매하실 때 품종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시기적으로 맛있는 게 계속 유통이 돌기 때문에 판매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 당도가 어떤지. 비 내리고 이랬는데도 막 당도 끝내줍니다 이런 데는 좀 피하시고 솔직하게 비가 내려서 복숭아가 물을 좀 먹은 상태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당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셔. 이런 데가 믿음직한 복숭아 보관 방법 및 고르는 방법. 동규 씨, 우리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죠?
눈으로, 손으로. 그렇죠. 근데 이 복숭아는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손으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제가 판매를 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애기들도 이제 과일 보고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호기심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막 만져봐요. 와, 복숭아다. 와, 눌러보거든요. 눌러보는 친구들 있어요. 직원. 직원 하면 직원. 이제 처음에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익으면서 그 부위가 멍이 듭니다. 아, 복숭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잡진 않아요. 아, 그럼 복숭아를 잘 잡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진짜 살살 이게 잡잖아요. 자, 잡았어요. 이게 올렸어. 그러면 이제 뒤에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린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손바닥으로 돌리면서 보지 이게 이렇게 잡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한 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겉에 썩은 부위가 없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네, 이제 만약 멍들고 썩어 있는 부분은 구매하시면 안 되는 거고 육안상으로 문제가 없다.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 자, 보시면 여기 가지 자국이 있죠? 오, 네네네네. 예. 누가 이렇게 눌러버린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가끔 거무튀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손님들은 이게 썩은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판매할 때 되게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설명드리기가. 구매하실 때 보시면 복숭아는 다 이 상태로 판매를 한단 말이죠. 뒤집어서. 엉덩이가 위고 가지 꼭지가 아래로 되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편해요. 예쁘니까. 네. 근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아래도 보셔야 된단 말이죠.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가게는 딱 이렇게 합니다. 배송을 하시거나 그럴 때 다 돌려서 보내주는데. 오. 이 가게는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판매자한테는 손해거든요. 아, 자신의 치부를 먼저 드러내는. 돌려서 확인하다 보면 멍든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바꿔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네, 그냥 이렇게 보내서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썩었다. 근데 그땐 말하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지났으니까. 네, 지났으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판매할 땐 이삭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역시도 그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돌려서 보냅니다. 아, 다 그럼 확인해서. 만약에 복숭아를 샀을 때 이렇게 꼭지 부분이 위로 향하게 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랑만 거래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집은 믿으셔도 된다. 네, 보관 방법. 정말 리얼리티로 갑니다. 구매하시면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저는 박스에 있는 그대로 그냥 박스처럼 보관하는 편이긴 해요. 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렇게 보관하세요. 근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직한 가게는 다르게 보낸다. 꼭지가 위로 가게. 그렇죠. 요렇게 보냅니다. 오. 근데 여기가 뒤만 확인하는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뭘까요?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온대로 보관하시면 밑에부터 썩어요. 밑에부터 썩어요. 아, 진짜?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가지 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와요. 아. 복숭아 후숙과일이잖아요. 아, 우리 두피에서 열 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복숭아가 익으면서 여기서 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숨을 못 쉬겠죠? 그러네요. 여기에 열이 모이겠죠, 아래 열기가 윗부분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네. 그래서 밑부터 썩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돌려서 보내주는 가게가 그렇게 희귀한 겁니다. 아. 네. 보관은 꼭지가 위로 되게 보관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오늘 퀴즈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 좋아요. 자, 객관식 문제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돌려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1번.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오케이. 냉장고에 보관한다. 1번. 2번.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밖에다 보관한다. 3번.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밖에서 보관한 다음에 익으면 냉장고에 넣는다. 1번. 꼭지가 위로 가게 해서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한다. 그렇죠. 날씨 더우니까 그렇죠. 냉장 보관해서 맛있게 그렇지. 오래 그렇지. 맛있게 먹는다. 좋았어. 땡. 그럼 3번. 3번. 밖에서 익힌 다음에 밖에서 익은 다음에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한다. 정답입니다. 아. 예. 가장 좋은 정답이 3번이었고 아. 차선책이 2번이에요. 복숭아는 앞전에 말했다시피 후숙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밖에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바로 냉장고로 직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매하시자마자. 그러면 냉장고에서 후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완벽한 상태의 복숭아를 판매했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아니면 좀 뒀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간 고깃집 그래서 한번 초벌해주는 그쵸, 초벌해주는 고깃집한테 물어보잖아요. 바로 네. 먹어도 되냐고. 좀 더 익히셔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고 판매자 저 같은 경우는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요즘 복숭아 좀 딱딱하니까 집에서 2, 3일 정도 두시고 드세요. 이렇게 좀 소통이 되는 그런 가게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딱복을 후숙시키면 물복이 되나요? 딱복을 후수시키면 물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물복은 되지 않습니다. 아 물복까지는 네, 안 돼요. 아예 품종 문제구나. 그렇죠. 이게. 아 그렇구나. 네. 이제 막 딱딱이를 한 뭐 일주일 놓으면 말랑말랑해지겠지. 어느 정도는 말랑해지죠. 약간 저는 홍시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을 익히면 홍시가 되잖아요. 네네. 맞나? 홍시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그렇게까지 말랑해지지는 않나요. 그냥 테니스 공 정도의 뭐 그런 살짝 들어가는 느낌까지는 되지만 물복처럼 막 물이 후두두두는 아니다. 약간 괜찮은 질문이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네. 3번 후숙을 더 시키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계속 후숙하면은 썩진 않을까요? 자, 후숙을 했을 때 이게 후숙이 얼마나 된 건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복숭아를 사람이 딸까요? 기계가 딸까요? 가위가 따지 않을까요? 그쵸. 가위로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딴단 말이에요. 익기 전에는 손자국이 잘 안 올라와요.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따다 보니까 익으면은 이게 손자국이 이렇게 살짝 그 부분이 살짝 멍이 들어요. 와, 이 복숭아의 타임라인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요. 오. 맞아요. 이제 말랑이, 특히 말랑이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하시기 정말 좋습니다. 네, 익으면은 이 손자국이 이게 닿잖아요. 이 면이 거의 아, 이렇게? 이거요. 아, 그렇구나. 후숙이 될수록 그러면 약간 당도가 올라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복숭아에는 겉에 털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천도 복숭아는 털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이런 복숭아, 황도는 다 털이 있어요. 특히 복숭아 알러지 있는 분들 계세요. 본인이 더 잘 아시죠. 근데 알러지가 없는 분들도 손으로 많이 만지다 보면은 이게 알러지가 올라와요. 반응이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숭아 한창 복숭아 팔 때 보면은 막 간지러워요. 막 붉게 올라오고. 알러지가 없는데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아, 매일 아침 막 복숭아 확인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털이 어떻게든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간지럽고 너무 많이 만진 날은 붉은 반점까지 올라왔어요. 빨리 입속으로 넣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이제 복숭아를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딱복인가요, 물복인가요? 물복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을 까서 드시나요? 껍질째 드신다! 동규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껍질을 어떻게 껍질째 먹냐? 껍질은 벗겨 먹는 거다. 자, 승재를 응원해 주면 됩니다. 자, 과연 우리 댓글 진영에서 누가 이길지 꼭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온 사망 토론 같네. 손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물복을 좋아해요. 아, 물복 맛있죠. 지금 향기부터 남달라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피치피치해요. 네, 진짜 피치 향이라고 나오겠네요.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껍질 까먹는구나. 근데 맛있다. 아, 맛있네. 8월이 되게 먹기가 좋네요. 지금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면 이제 끝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요즘 그냥 씹어 먹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다.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해요. 껍질째 먹는 게. 난 껍질 이렇게 까서 먹는 사람 처음 봤네. 오, 원래 이야. 아니, 저는 아예 껍질 다 벗긴 다음에 잘라서 먹어요. 와, 근데 여러분, 지금 물복 진짜 맛있습니다. 와. 엄청 다네. 거의 통조림 느낌이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네. 너무 맛있다. 비긴비건 역대급으로 과일 빨리 사라집니다, 지금.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의 제철 과일 저희 복숭아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던 거 있으실까요? 일단 쉽지 않았다. 아, 어떤? 이 맛있는 복숭아를 공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복숭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복숭아 맛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심 있는 판매자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루면 안 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를 지금 준비해 주셔서 지금 드셔도 좋을 것 같다. 이번 연도만큼이나 비가 오지 않은, 비를 맞지 않은 복숭아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 요 정도도 맛있는데. 자,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린 한 해라지만 저희 비긴비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고르시고 잘 보관까지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비긴 비건!